자, 보자. 자, 우리 지금 책 2학년 거 완자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완자 같은 경우에 1년치 교재야. 뭐, 너희들 봐서 알겠지만은 1년치 교재고. 1년치를 5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 그렇지. 5개월 안에 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10쪽부터 진행을 하자. 10쪽에. 아, 조용히 하라고! 지금 왜 대화를 하고 있어? 자, 10쪽부터 진행을 하자. 10쪽에, 거기 지금 1단원인데, 1단원은 물질의 구성이야. 이 물질의 구성. 그러니까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화학단원에 해당하는 거구나. 자, 화학단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원소예요, 원소. 자, 이 원소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학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궁금증을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의 생각에 대한 얘기인데, 그 첫 번째 양반이 탈레스예요. 여기 지금 탈레스랑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사람이야. 자, 고대 양반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고대 양반이고, 보일이나 라부아제 같은 경우는 근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두 양반은 고대 사람이고, 옛날 사람, 요 양반은 근대 사람.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고대 양반들은요, 뭘 실험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실험 안 해. 그냥 생각, 사고, 생각으로서 말을 하고 그 말싸움에서 이기면은 정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개념이고, 근대로 오게 되면 뭘 하느냐? 실험을 하게 돼. 근데 이게 보일. 너희들은 보일을 배웠어, 그지? 보일의 법칙. 그렇지,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의 그 보일. 자, 이 양반, 보일의 법칙이 뭐였니? 그래요. 자. 에이? 형 만져. 저기 지금 녹화 중이야. 네. 아, 그게 심적인 게 아닌데요? 뭐? 깜깜한 거 아니야? 어? 저 완전. 잠깐만. 보여줘. 어디까지 말이냐? 조용!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 자, 이 보일의 법칙 얘기했던 양반이고, 라부아제 같은 경우에도 물을 분해시키는데, 자, 첫 번째 보자, 탈레스. 자, 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물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1원소설. 자, 1원소설. 하나의 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아리토텔레스 별표 딱 한 번만 해주시고,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를 기본으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조합으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 따스함, 건조함, 습함, 차가움과 같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서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4원소설. 자, 4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아리토텔레스 굉장히 유명한 양반이죠. 이 사람 생각이 거의 한 2000년을 지배를 해요. 과학사를. 자,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조합하면은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게 바로 뭐냐? 연금술이야. 이게 중세시대 때 연금술로 발전을 하게. 자, 연금술은 당연히 할 수가, 근데 연금술이 뭐니? 약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약 만드는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금 만드는 거. 자. 자, 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게 연금술이었어. 그러니까 싼 금속을 가지고, 수은이나 황이나 이런 싼 금속을 가지고서는요, 비싼 금을 만들고자 했었던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뉴턴까지도 금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냐면 금은 원소기 때문에. 자, 실패를 해. 그리고 이제 근대로 들어와서 이제 보일이라는 양반이 근대,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보일이가 한 실험이 바로 J자 유리관 실험인데, 이 양반은 이제 J자 유리관에다가, J자 모양의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부으면은요, 여기 공기가 있죠. 자, J자 모양의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부었어. 그랬더니 여기 공기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수은을 더 부으면 어떻게 돼? 수은을 더 붓게 되면은 이 공기의 부피가 작아지는 거지. 즉, 압력이 세지니까 부피가 작아지네.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그런 식을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보일의 얘기였죠. 자, 그래서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보일이고요. 라부아제 같은 경우는 별표를 꼭 좀 쳐주셔야 돼. 자, 라부아제는요, 뭘 했느냐? 물을 분해시켰어. 뭘로? 수소와 산소로. 이게 왜 중요한 실험이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 님께서 물은 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물도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른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실험적으로 보여준 거야. 이걸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라는 거지. 자, 이 양반은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긴 주철관에다 뜨겁게 가열된 화로를 이렇게 뜨겁게 가열된 주철관에다가 화로 위에다가 주철관 놓고서는요, 막 석탄 불 뗀 거야. 그리고서는 물을 집어넣어. 자, 물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물이 또로록 지나가서 물이 원소라면 다른 걸로 안 변한다면 밑으로 내려와서 냉각되면 물만 딱 쌓여야 되는데 통과하고 나니까 무슨 기체가 발생하고 있대 지금?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물을 집어넣는데 수소가 나왔어. 그리고 또 이 주철관에 변화가 형성이 돼.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주철관 안이 녹슬었어. 녹슬었다는 얘기는 누구랑 결합했다는 뜻이냐? 산소랑 결합한다는 얘기죠. 철이 산소랑 결합해야지 녹이 슬잖아. 그리고 산소가 결합한 만큼 질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는데 산소랑 수소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얘기를 했었던 양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11쪽 있죠? 11쪽 먼저 좀 해보자. 자, 채점하자. 1번에 기억, 리을, 디귿, 니은이죠. 2번에 O, X, O, X. 자, 여기서 질문. 틀린 거 뭐야? 2번에 5번. 2번에 5번? 자, 5번에 라부아제는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이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이 변한 게 아니죠. 뭐인 거예요? 물이? 분해된 거죠. 그러니까 나뉘어진 거죠. 그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로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원소 보자. 자, 우리가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원소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소 기호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죠? 우리 그거라고 외웠어야 돼. 앞으로 계속적으로 외우게 되는데 원소 기호라고 하는 거는요. 이 원소를 표현하는 거야. 이 뒤에서 나와.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원소 나오면은요. 이렇게 좀 써놓고 그럴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 원소라고 하는 거는요. 밑줄 쳐야 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다가 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원소라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물질이 형성되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룹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도 원소로 돼 있어. 그죠? 만물이 다 원소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원소는 어디서 왔니? 별에서 왔어요. 우주가 생성되면서 수소, 헬륨과 같은 이런 원소들이 형성되고 그 다음 별에 의해서 그 외 나머지 원소들이 만들어져. 그럼 지구가 형성할 때 당시에 지구가 형성될 자리, 태양계가 만들 자리 근처에서 먼저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초신성 폭발, 별들의 폭발에 의해 가지고서는 현재 우리를 이루는 원소들이 그때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선 지금 너희들이 별에서부터 만들어져 나온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자연 상태에서 관찰이 돼. 그게 약 90여 종. 자, 1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약 90여 종은 자연 상태에서 관찰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인공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기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 알겠죠? 자, 그래서, 120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은, 금,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원소기호 한번 써보자. 수소는요. H. 일단 여기 먼저 좀 쓰고 산소는 O. 탄소는 C. 질소는
N, 구리는 C, U, 철은 F, E, 은은 H, 금은 A, U, 알루미늄 A, L. 모르겠어요. 아니, 나 여기서 이제 자, 수소는 H, 산소는 O, 탄소는 C, 질소는 N, 구리는 CU. 자, 철은 FE, 은은 AG, 금은 AU, 알루미늄 AL. 너희들이 이제 이걸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 저 F2예요? 네, FE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원소기호야. 이제 뒤에서 원소기호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다시 할 거예요. 자,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런 원소들이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되지만, 그 밖에는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 있죠. 물. 자, 물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설탕 같은 경우에도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해서 설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은 이런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니? 자, 물질을 이루는 원소 여기 옆에 또 있죠. 다이아몬드는 뭘로 이루어져 있대? 탄소로 돼 있대. 근데 연필심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대. 다이아몬드나 연필심은 같은 원소로 돼 있어. 근데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비싼 아이가 되고 싼 아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몸도 이제 수소, 탄소, 질소, 탄소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들어있고요. 자, 공기도 그렇죠. 바닷물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하는 원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그럼 그 원소들을 어디다 갖다 써먹고 있느냐라는 거지. 자, 보자. 어디 갔니? 자, 그 원소를 어디다 갖다 써먹고 있니? 자, 먼저 수소는 원소기호가 뭐라고요? H, 그쵸? 써주시고. 산소는요, O. 철은요, Fe. 금은요, Au. 헬륨은요, He. 구리는 편의점 Cu. 규소는요, Si. 질소는 N. 오케이? 또 써줘? 이런. 자, H, O, F, E, A, U, H, E, G, U, S, I, N. 얘들아, 항상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고 두 번째는 소문자로 써야 돼. 알겠죠? 수소는요, 원소들 중에서 가장 가벼워요. 가장 가볍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잘 타. 그래서 우리 그 수소차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소 폭탄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요. 우주선 원료로 쓰이기도 해요. 자, 너무 잘 타요. 자, 그 다음, 산소는요, 우리가 숨 쉴 때 쓰죠.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그렇지, 질소예요.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제일 많고, 과자 봉다리에 이렇게 충전해 놓잖아요. 그죠? 질소 과자. 자, 그러니까, 쟤네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자 안에다 집어넣어도 과자가 상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질소로 충전해 놓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예요. 숨 쉴 때 쓰고, 태울 때 쓰고. 철! 뭐 많이 쓰죠? 단단하다 싶으면 다 철이죠. 그죠? 자, 금! 비싼 놈이죠. 헬륨! 놀이동산 가면 애들 다 이거 들고 다니죠. 그죠? 헬륨 풍선들. 목소리도 변하죠. 그죠? 근데 왜 수소 풍선 안 나고 헬륨 풍선 할까? 수소는 폭발해요. 조금만 하면 뻥뻥 잘 터지죠. 자, 그러니까 헬륨 같은 경우는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수소는 가볍긴 하지만은 잘 터지기 때문에 못 써요. 실질적으로 이 비행선 같은 거 할 때 초기에는 수소 집어넣다가 터져서 많이 죽었었어요.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선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규소는요, 반도체 원료로 쓰이고 있고요. 질소는요, 과자 먹을 때 쓰고 있어요. 자, 그 밖에 원소들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옆에 있죠. 알루미늄 원소기호요. 뭐라고요? AL. AL. 자, AI 아니고 AL이야. AL. 자, 탄소는요, C죠, C. 카본 C. 그래서 이건 사망수지. 아니 근데 칼은 다이오사이드가 아니 맞아.
네, 맞습니다. 쟤네 영어 단어 외우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2개의 산소를 가진 탄소, 카본. 자, 오케이. 자, 그럼 옆에 거 문제 해보자. 자, 여기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자. 각자 채점하세요. 자, 그 다음 불꽃 반응. 자,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애가 원소가 물질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물질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물질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원소에는요,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어. 자, 이름에서 딱 알겠지만은 금속 그러면 왠지 단단하고 전기 잘 통하고 열 잘 통하고 그죠? 구부러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특징, 광택이 있고 그죠? 비금속 그러면 그런 성질이 없는 수소니, 산소니, 헬륨이니 뭐 이런 것들, 질소니 이런 것들은 비금속에 속하는 거겠죠. 알겠죠? 자, 여기서 지금 불꽃 반응인데 어떤 애들을 알게 되느냐라는 거지. 여기 지금 일부의 금속이나 금속 원소를 포함한, 그러니까 이 불꽃 반응이 하려면은요 모든 원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원소들 중에서 무슨 원소를? 금속 원소를. 그렇다고 모든 금속 원소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원소? 일부의 금속 원소를. 알겠니? 자, 일부의 금속 원소들을 태웠을 때 불꽃색이 특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특정 불꽃색이 나타나. 그 불꽃색을 보고서는 자, 그 불꽃색을 보고서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원소인지 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이것도 원소기호 한번 써주셔야죠. 보시게 되면은요.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래요. 얘는요, Li. 리튬은 Li. 자, 그 다음, 나트륨은, 그렇지, Na. Na. 칼륨은요, 그렇지, K. 또 나왔네, 구리. Cu. 우리 Cu. 칼슘은요? Ca예요. 딱 보면 뭔가 앞에 거지 안 돼 있는 거. 스트론튬. S. N. 바륨. 그렇지. 예. 앞에 자고 같은. 자, 뭔가 이름에서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이거 꼭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리튬은 빨간색 나와요, 태우면. 자, 그리고 나트륨은 노란색 나오고, 칼륨 보라색, 구리 청록색, 칼슘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바륨 황록색인데, 자, 문제는 누구냐? 리튬하고 스트론튬이죠. 얘네들은 둘 다 빨간색이네. 자, 이렇게 둘 다 빨간색 나오는 경우는 구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태우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태웠을 때의 반응을 얘기해 주게 되는데, 이걸 왜 쓰느냐? 방법이 쉽고 간단해요. 그리고 양이 적어도 색깔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면 불꽃색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지금 염화나트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같은 물질, 다른 물질?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같은 물질일까, 다른 물질일까? 다른 물질이에요. 자, 얘네들은 다른 물질이야. 자, 그런데 태워보면은요, 둘 다 노란색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트륨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야. 즉, 공통의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성질은 다르더라도 불꽃색은 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야.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태웠어. 그런데 얘도 노란색 나오고 얘도 노란색 나왔어. 그럼 A, B는 같은 물질이네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자, 그러면 A, B가 같은 불꽃색이 나왔네. 그 얘기는 뭐야? 얘네들은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바로 옆에 것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옆에 요거만 거. 자,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소라고 그랬는데, 모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일부의 금속이라고 그랬고. 자, 두 번째 거, 요걸 보세요. 네. 염화나트륨을 태웠더니 노란색이 나왔대. 그럼 이게, 염화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이 결합된 건데, 이게 염소 때문인지, 나트륨 때문인지 알고 싶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염화 모시기 하고요. 모시기 나트륨 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질을 태워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에서 염화 때문인지 나트륨 때문인지 알고 싶으면요. 염화 라는 물질하고 나트륨이라는 물질 이렇게 두 개를 태워보면은 여기서 노란색 나오나 여기서 노란색 나오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서 노란색 나오겠어? 모시기 나트륨에서 나오겠죠? 아, 그럼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어떤 원소에 의해서 색깔이 나타나는지 알고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봐봐. 리튬 무슨 색이라 그랬어? 빨간색이라 그랬죠. 스트론튬 무슨 색이라 그랬어? 빨간색이라 그랬어. 그럼 둘 다 빨간색이야. 얘네들은 불꽃 반응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불꽃 반응으로 구분할 수 없는 애들은 뭘 쓰느냐? 이런 스펙트럼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스펙트럼.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 무지개 얘기하는 거야, 무지개. 자, 햇빛을 이렇게 분광기, 프리즘 같은 걸로 이렇게 분산시켜버리면은요. 자, 햇빛이 어떻게 돼? 분산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나타나지? 그게 스펙트럼이야. 세계띠. 자, 이런 여러 가지 세계띠를 가지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햇빛은요,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연속적으로. 자, 이런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금속을 태웠을 때 나타나는 불꽃색들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일부에서만 나타나. 특정 파장에서만 밝게 나타나. 그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리는 뭘 구분하겠어? 원소들마다의 선 스펙트럼이 다름을 구분하면은 원소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색깔이 비슷해도. 자, 선 스펙트럼의 특징. 원소 종류에 따라 선 색깔, 위치, 개수, 굵기가 달라요. 그래서 불꽃색이 비슷한 리튬이나 스트론튬도 구분하기가 쉬워요. 여러 가지가 금속 원소가 섞여 있으면요. 각 선들이 다 나타나요. 그 실험이 바로 요 밑에 선 스펙트럼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 보세요. 자, 물질 X가 있네. 이 물질 X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요. 각각의 원소들의 지금 선이 나와 있죠? 걔네들을 그냥 쭉 내려가지고 겹쳐보는 거야. 자, 리튬 쭉 내려보세요. 그럼 여기 지금 X에 리튬 선 다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어렵니 지금 이거? 다 들어있어요. 리튬 선이 요 선에 다 들어있죠. 그죠? X 안에 리튬 선이 요거 겹쳐지죠. 요거 겹쳐지죠. 요것도 겹쳐지고 요것도 겹쳐지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 X에는 리튬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스트론튬 보세요. 자, 요거 겹쳐지고 요거 겹쳐지는데 얘는 안 겹쳐지네. 자, 얘는 안 겹쳐지네. 요거는 겹쳐지고 요거는 겹쳐지는데 얘는 안 겹쳐지네. 반은 겹쳐졌고 반은 안 겹쳐졌어. 스트론튬은 반만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스트론튬은 한 줄이라도 안 겹치면은 없는 애야. 알겠지? 모든 줄이 다 있어야 돼.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려면. 자, 칼슘 보세요. 쭉쭉쭉쭉 겹쳐보면 다 겹쳐지죠? 아, 그럼 물질 X는 리튬과 칼슘이 섞여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트론튬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스펙트럼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럼 15쪽 15쪽 문제죠. 15쪽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또 해보자. 오케이, 15쪽 문제 푸시고 또 각자 채점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6쪽 아니죠 이거. 자, 16쪽.
자, 16쪽 2에 쏙쏙 해가지고 집중 강의 봅시다. 먼저 물의 전기분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까 라부아지에가 물분해 실험을 했잖아요. 이 라부아지에가 한 물분해 실험은요, 가열을 해가지고서 주철가지랑 산소를 결합시키면서 수소를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요즘엔 물분해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전기분해로 합니다. 자, 이 전기분해로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빨대 2개를 마개를 씌워서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갛게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 순수한 물은요,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냥 완전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러니까 그 전류 잘 흐르라고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거예요. 전류 잘 흐르라고. 자, 다음. 자, 플라스틱 병에 빨대를 뒤집어 세운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물을 약간 더 넣고 침핀을 꽂아가지고 전류를 흘려 보내주게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는 성냥불, 플러스 극 쪽에는 불씨를 갖다 대보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극 쪽에,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기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극 거기 보이니 그림?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비교하면 마이너스 극 쪽에 기체가 더 많이 발생하죠. 그거 부피비가 마이너스 극 대 플러스 극의 부피비가 2대 1이에요. 마이너스 극 쪽이 2배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마이너스 극 쪽에서 무슨 기체가 나오냐? 수소 기체가 나와요. 우리가 수소 기체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불을 갖다 대보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는 굉장히 잘 타. 뻥 하고 터져버려. 그래서 퍽 소리 나면서 타면은 그거 수소야. 자, 그 다음 산소를 확인할 때는 뭘 갖다 대느냐? 향불을 갖다 대요. 그랬더니 불씨를 갖다 대면 이게 다시 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산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수소 확인하는 방법하고 산소 확인하는 방법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계속 나올 얘기야. 자, 그래요. 물은 수소와 뭘로 분해된다? 산소로 분해된다. 물질의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밑에 불꽃 반응 실험인데요. 이 불꽃 반응 실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 도가니에다가요. 도가니는 그릇이에요. 자, 이런 사기 그릇인데 도가니에다가 솜을 넣고 염화나트륨을 녹인 에탄올 수용액, 그러니까 알코올 수용액에다가요, 알코올에다가 염화나트륨을 녹인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알코올은 불에 잘 타잖아. 그 솜에다 불을 붙이는 거지. 그때 불꽃의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야. 염화나트륨을 넣었더니 무슨 색 나오고 있어 지금? 노란색 나오고 있죠. 다른 것들로도 해보는 거야. 질산나트륨, 염화칼륨, 질산칼륨, 염화구리, 질산구리 이런 것들. 그런데 나트륨이 들어가면 노란색 나오고 칼륨 들어가면 보라색 나오고 구리 들어가면 청록색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특정 금속 원석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거는 수용액, 에탄올 수용액이 녹여가지고 태운 거고요. 자, 아까 요거 바로 옆에 같은 실험이 이제 토치 불꽃에다 넣는 실험이 있어요. 요거. 자,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과 증류수로 깨끗이 씻어서 얘네들을 씻는 이유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니크롬선에 붙어있는 불순물 제거하고요. 자, 니크롬선을 씻은 다음에 얘를 어디다 갖다 대느냐? 겉불꽃에다 갖다 대보는 거야. 그리고 불꽃색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만약에 불순물이 있으면 불꽃색이 나타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불순물이 그러니까 불꽃색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겉불꽃에다 갖다 대는데, 왜 우리가 겉불꽃을 사용하느냐? 이 불꽃에는 안쪽에 있는 속불꽃과 겉불꽃이 있는데, 겉불꽃은 공기랑 접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고 색도 무색이야. 불꽃색 보기에 딱 좋아요. 시료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겉불꽃에다 이렇게 대보면은요, 아까 보았듯이 불꽃색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 알겠죠? 니크롬선은 그럼 왜 쓰느냐? 우리가 이 금속들 중에서 모든 금속이 다 불꽃색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 그랬어? 일부의 금속이라 그랬죠? 만약 구리선을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으면 구리 때문에 청록색이 나타나요. 근데 니크롬선은 색깔이 불꽃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이런 실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단원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 17쪽부터 어디야? 21쪽까지네. 17쪽부터 21쪽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 각자 채점하시고, 모르는 거는 질문하시면 됩니다요.
3번 문제 좀 보자.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물의 전기분해를 나타냈는데 아까 전기분해할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가 다르다 그랬죠? 자,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거는 무슨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 나온다고? 수소 기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수소 확인할 때는 뭘 갖다 대야 된다? 불을 갖다 대야 되고 산소 확인할 때는 불씨를 갖다 대는 거야. 불씨.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아니, 4번에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거는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 자, 또 5번까지 질문 없니? 자, 그 다음 페이지 질문 10번. 자, 10번 보자. 자, 10번에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실험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0번에 옳은 거 4번에 보시면 시료를 바꿀 때마다 이 실험부터 자, 이거 여기 빨간 거 있어서 시료를 바꿀 때마다 거기 묻어있는 니크롬선에 묻어있는 불순물 제거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묽은 염산과 그 증류수를 이렇게 해주는 거는 불순물 제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옳은 거예요. 저거 다 해서 태우면 어떻게 돼요? 네, 뭐라고요? 저거 다 합쳐서 태우면 어떻게 돼요? 금속 각각의 물꽃색들을 다 합쳐서 나오겠죠? 빛은 합쳐지면은 밝은색 쪽으로 가요. 자, 그 다음 또 질문. 그런가? 얘들아, 지금 이거 하는 중이야. 자, 질문. 없어? 다음 페이지 질문. 17번부터 얘기할게요. 자, 17번에 불꽃 반응 실험으로 구별할 수 없는 물질이라 그랬죠. 자, 여기 지금 1번에 봐봐. 염화칼륨, 질산칼륨 둘 다 칼륨이잖아. 얘네들은 구분할 수가 없지. 왜냐면 똑같은 불꽃색이 나타날 거니까. 오케이? 칼륨은 무슨 색? 얘들아, 그 색깔도 다 외워줘야 된다. 자. 염화구리 2라고 해가지고서는요, 그 염화구리 중에서는 그 3가도 있고 2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종류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냥 염화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질문. 아까 20번. 자, 20번에 보시게 되면 20번에 자, AB를 모두 포함하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그럼 AB가 다 선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AB 선이 다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구냐? 그거 찾는 거야. 오케이? 자, 원소 AB를 모두 포함하는 거. 그러면은, 가보시면은 AB 다 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를 보시면은 역시 AB선이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AB 원소의 그 선이 가지고 있다면 걔는 AB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선이 또 있던 간에. 그럼 다른 애가 또 있는 거지. AB 말고 또 다른 애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몇 번이냐? 4번이 되는 거죠. 또 질문 있니? 자, 주관식도 역시 주관식은 여러분이 직접 채점을 해주시고요. 모르겠다 싶은 거 별표 쳐서 질문해 주시고, 우리 뒤에, 원자 모형의 원소 기호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자. 원자랑 원소기호 A랑 C 파트를 먼저 해버리자. 자, 보시면 원자예요. 자, 원자. 자, 지금 우리가 원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 이 원소라고 하는 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원자네. 원자 분자에 대한 얘기 나올 건데 많이 들어봤죠? 원자라는 말은. 그죠? 자, 이 원자라는 개념은 뭐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예요. 그럼 원소와의 차이점은 뭐냐? 원소와의 차이점. 원소는 성분, 그렇지.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개념이야. 근데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개념이야. 그럼 성분과 입자의 차이점은 성분은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입자는 알갱이를 얘기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원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자 같은 경우는 기본 입자 알갱이 개념이고요.
이 알갱이는 어떻게 생겼느냐?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그죠? 자,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누가 돌아다녀? 전자가 돌아다녀요. 자,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니? 플러스를 띠고 있대요. 왜냐하면 원자핵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이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핵이 되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떼요.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를 안 떼요. 전하는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적 성질인데, 자, 전기에는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잖아. 그죠? 플러스 전기가 가진 기운, 그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기가 가진 기운, 그게 마이너스 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전자는 뭘 띠고 있대? 마이너스를 띠고 있대. 자, 그래서 원자 자체는 중성이야. 자,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라고 지금 나와있죠.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원자핵의 플러스량과 전자의 마이너스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예시로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플러스 전하량이야. 플러스 전하량이 3이야. 그래서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돌아다니고 있니 지금? 3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자 1개당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전자가 3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플러스 1이면 전자 몇 개 돌아다니고 있겠니? 1개. 플러스 6이면 전자 몇 개 돌아다니고 있겠니? 그렇게 돼. 6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지면 원자 자체는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원자의 구조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또 하나. 자, 원자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수가 달라요. 이게 보시면 밑에 원자 모형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자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야. 원자 종류에 따라서 원자 모양이 달라. 리튬은 플러스 3이에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탄소는 플러스 6이에요. 산소는 플러스 8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의 전하량이 다르네. 그러면 전자의 개수도 달라지는 거야. 플러스 3이면 3개 있는 거고 전자가 6이면 6개 있는 거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원자 종류들마다 이런 식으로 전하량 값이 다르다라는 거야. 양성자의 전하량. 자, 원자 핵의 전하량이 달라요. 자, 그 다음 크기가 너무너무 작아. 원자핵과 전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그랬는데 그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자, 옆에 보세요. 원자와 원자핵의 크기라고 되어 있죠. 원자의 크기를 야구장이라고, 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원자 핵의 크기는 가운데 있는 개미 한 마리의 크기야. 원자 핵이. 그러면 그 야구장의 모든 질량은 다 누가 갖고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되느냐? 원자 핵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질량이 훨씬 더 크냐면 원자 핵의 질량이 훨씬 커요. 이거를 비교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버스, 꽉 찬 버스, 10,000원 버스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가. 팔이 앉았다가 날아간다고 해서 이 버스의 질량에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 버스가 곧 원자 핵의 질량이고 파리가 전자의 질량일 만큼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그런데 크기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물론 전자도 매우 작고요. 원자핵도 작아요. 그 많은 질량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아. 경기장만한 원자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있는 개미 한 마리의 크기가 원자 핵의 크기야. 그러니까 이 경기장의 모든 질량을 다 이 개미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경기장은 어떻게 돼 있어? 다 빈 공간으로 있는 거야. 그럼 왜 원자 크기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놔서 전자가 거길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가 돌아다니는 공간까지를 원자의 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빈 공간으로 있는 거야. 그리고 질량을 얘기할 때는 누구의 질량만 얘기하면 돼? 원자 핵의 질량이 곧 원자의 질량이야. 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니까. 됐니 여기까지? 자, 이게 원자 구조예요. 원자 구조. 됐니? 자, 원자에 대한 개념이 옆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요 개념이 간혹 이제 질문에서 나오고 그런데 데모크리토스, 아리토텔레스. 우리가 아리토텔레스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4원소설 얘기한 양반이었잖아. 물불 흙공기.
다원서를 얘기한 양반이고 그 전에 이제 데모크리토스라는 양반이 나와요.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양반은요 뭘 얘기했냐면 입자설이라는 걸 얘기해. 입자설. 자,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거기에 대항한 설이 뭐냐면 연속설이라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입자설의 개념은 뭐냐?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고 이걸 쪼개다 보면은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 입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연속설의 개념은 뭐냐? 물질이 연속적으로 쭉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연속설의 개념이에요. 차이점 알겠니? 자, 이 연속설 같은 경우에는요 쭉 있기 때문에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빈틈이 없어. 즉, 이 연속설에서는 비어있는 공간, 진공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부정해요. 하지만 입자설은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라는 진공 상태를 긍정해요. 누가 맞는 얘기야? 데모가 맞는 얘기죠. 아리가 틀렸죠? 자,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이 바로 뭐냐? 그 입자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원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돌토니가 와가지고 원자설이라는 개념으로서 원자 개념을 얘기를 하게 돼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몇 페이지고 23쪽이죠. 23쪽 풀고 역시 또 채점해 주세요. 자, 오케이. 자, 다음 우리 원소기호 보자. 원소기호. 분자는 다음 주에 할게. 분자는 다음 주에 하고 원소기호를 먼저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분자랑 분자식이랑 해가지고서는 끝내버리자. 보시게 되면 원소기호라고 되어 있는 이 원소기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소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예요. 누가 얘기했냐? 밑줄 한번. 베르셀리우스에다가 밑줄 한번. 자, 베르셀리우스라는 양반이 원소기호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제안했느냐? 첫 글자를 땁시다.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그런데 첫 글자가 똑같다면 중간, 여기 밑줄, 중간 글자를 짜서 두 번째 글자로 씁시다 라는 얘기야. 두 번째 글자를 쓸 때 두 번째 글자가 오는 게 아니라 중간 글자가 오는 거예요. 중간 글자가. 아니. 자, 그래서 중간 글자를 해가지고 두 번째 글자를 쓸 때 그때는 소문자로 씁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옆에 보시면 그 연금술사나 돌터니가 이렇게 그 표시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을 썼는데 연금술사들은 지 멋대로 이렇게 서로 제각각 썼기 때문에 공통적이지 못했었고요. 돌터니 한 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쓰는데 많이 불편했었죠. 그래서 베르셀리우스가 한 거를 오늘날에 쓰고 있는 거야. 자, 거기 지금 보시면 거기 이름의 첫 글자를 따져. 그 다음에 칼슘은 두 번째 글자가 왔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글자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중간 글자를 따서 두 번째 글자를 만든다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이 원소기호들을 전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얘네들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쳐요? 네, 그럼요. 네? 이거요? 여러분은 이걸 다 외워야 돼요. 1단원의 핵심은요, 원소기호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분자식들과 그 뒤에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온들을 다 외워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외워야지만이 나중에 너희들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올 애들이야. 원소기호. 단어 외워야 되는데. 단어보다 훨씬 쉽잖아요. 한 글자지만. 지시 걸리면 지시 봐야 되는데요. 나 지금 녹음 중이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 할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 해보시고 채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영상 숙제는 21쪽까지 해오시면 됩니다요. 오케이. 다음 주에 보자.